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코스피의 상단이 여전히 올려 잡히고 있네요. 대신증권 측에서는 8,800, 그리고 주말 사이 골드만삭스는 9,000피까지 상단을 올려 잡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전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전망치가 두 달 만에 무려 74% 올려지기도 했고요. 지금 반도체를 포함한 코스피의 포워드 PER도 여전히 7배의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 여전히 싸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상승을 했고, 이제 인텔이 애플의 반도체 칩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MD, 샌디스크, 마이크론까지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다시 한번 갭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근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의 이 종전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좀 강경한 스탠스를 다시 한번 보이면서 일축을 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WTI가 다시 한번 97, 98 상승을 했고, 또 나스닥 선물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 증시의 상단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증시 속에서 단기적인 익절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눌 시간 마련해 두었는데요. 박건욱의 일일 단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박건욱 전문가님과 어떻게 일일 단타로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 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브리핑 김가은입니다. 미국 증시가 고용 호조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은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였는데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이 전월 대비 11만 5천 명 증가, 시장의 전망치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에도 미 노동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주의 강세도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보시죠. 이날 3대 지수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보였지만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또 다우존스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49,609선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급등한 26,247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4% 상승한 7,39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우선 시총 상위 종목들, 엔비디아는 2%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GPU 확보 경쟁에 집중됐던 AI 인프라 시장이 이 메모리, 데이터 센터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도 단일 칩에서 전체 인프라 생태계로 옮겨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GPU 공급 기업을 넘어서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개발사 아이렌에 최대 2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직접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알파벳은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알파벳은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10% 오르면서 시총 상위액이 4,210억 달러 이상 늘었기도 한데요. 이날 또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애플은 2%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플이 자체 설계칩 일부를 인텔의 파운드리 시설에서 생산하기로 예비 합의했다고 보도했죠. 이 애플은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도 칩 생산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애플이 인텔 또는 삼성전자와 협력한다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 확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 파운드리가 애플이 요구하는 수율과 성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협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38% 하락 마감했는데요. AI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로 인해서 2030년 청정에너지 목표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우선 브로드컴은
4% 넘게 급등했는데요. 브로드편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블랙스톤 등을 포함한 사무대출 업체들과 3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옵티머스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점이 오늘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는 1%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월마트와 버크셔 해서웨이는 둘 다 보합권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와 금은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반등했습니다. 미군은 이날 해상 봉쇄를 뚫고 오만만에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군과 이란군은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인근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공식 휴전 체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 불확실성은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64% 오른 95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브렌트유는 1.23% 상승하면서 배럴당 101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우선 금선물입니다. 금선물은 강보합권에 마감하면서 온스당 4,730달러 선에 거래됐는데요. 음선물은 1% 가까이 오른 80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는데요. 이날 불기둥 장세를 견인한 건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그리고 고유가 부담에도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점이 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키웠는데요. 하지만 소비 심리는 크게 악화했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의 잠정치는 48.2로 이렇게 1952년 집계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소비자들의 관세 부담과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금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 이란 전쟁은 또다시 한 차례 고비에 다다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동 전쟁의 부담감은 다시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크포인트 알려드릴 캐스터 김민아입니다.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에 힘입어 전거래일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장에서도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한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 개장 전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 카타르발 LNG,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이 해협 통제를 강화해왔지만 이번에는 카타르 선박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카타르는 현재 미국과 이란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공군기지가 카타르에 있고 또 동시에 이란과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카타르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부통령과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나며 휴전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LNG선 통과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완화된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전면적인 관계 개선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카타르가 중동 전쟁의 평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산업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상설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 상무부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하반기 미국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조선 분야 투자와 기술 협력, 또 인력 양성을 전담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협력은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또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산업에 투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이 협력센터는 미국 조선소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와 또 해양 제조업 투자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활용해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키우고 또 한국은 미국 시장 확대와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정부 중재 아래 성과 끝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번 협상은 사후 조정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사후 조정은 노동위원회 조정이 중단된 이후에도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정부가 다시 개입해서 중재에 나섭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45일 만에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 배경에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노조는 조합원이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상한 연구 폐지를 두고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짚어드린 캐스터 김민아였습니다.